신우이와 알고 지낸 것도 연애 때부터 10년 차입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가족 소개하는 걸 조심스러워 했어요. 신우이 때문이죠. 카메라 사진을 먼저 보여주며 제 반응을 살피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거식증 환자처럼 마른 몸, 틀어진 치아, 매부리 코, 듬성듬성한 머리숱, 잘못된 보톡스 시술로 튀어나온 턱끝. 사실 처음 길에서 만났다면 눈에 띌 외모지만 저는 그 전에 이야기 들은 것보다는 훨씬 나아서 괜찮아 보였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몇 달 후에 시댁 부모님과 시누이 다 같이 만났죠. 그렇게 연애하며 저와 시누이가 만나는 날이 많아지고 저랑 같이 외출도 하고 결혼식에서 사람들 만나는 일이 신경 쓰이셨는지 치아 교정도 대학 병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쓰셨고 보톡스 시술, 점 빼기,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테라피 받고 코도 교정해서 결혼 전 2년 만에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문제는 살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지방이 안 붙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옥니라서 잘 못 씹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밥 먹는 양을 보니 반 공기 정도 먹고 40분 이상을 조곤조곤 씹으며 반찬도 콩이며 팥까지 하나하나 걸러서 먹더라고요. 나중에 희귀병과 옥니는 과장된 핑계라는 걸 알았고 저는 무슨 구원 심리가 발동했는지 언니 앞에서 먹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심지어 뺏어 먹으며 경쟁 심리도 유발하고 이 정도는 사람들이 먹어요. 이런 방법으로 먹으면 속도가 좀 날 것 같아요. 라고 코치해주고 제 지인 만나는 자리에도 데려가서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맛있는 거 찾아다니며 먹이고 세상을 아기 가르치듯 가르치니 살이 좀 붙어서 해골 같은 모습도 어느 정도 탈피했습니다. 이제 외향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언니가 뭐라도 하며 인생을 살아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집에만 계속 있습니다. 물론 나가긴 하는데 돈 쓸어만 나가요. 집 꾸미는 인테리어 용품은 항상 사고 부모님이 집에 있으면 뭐하냐 취미생활이라도 하라고 그랬더니 그림 그릴 때 도구를 미대생 수준으로 풀세트 구매합니다. 네일아트를 하고 싶으면 손톱 다듬는 도구, 스티커, 젤, 뭐 정확한 이름도 모르겠는데 다 삽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핸드드립 주전자, 원두 가는 거, 커피 담는 통 등등 원두까지 정말 다 삽니다. 태어나서 돈 한 번 못 벌어본 사람이 돈은 왜 그렇게 쓰고 또 뭐라도 사서 하려는 모습에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게 너무 속이 탑니다. 그래서 전염병 터지기 전에는 방청 알바도 주말에 같이 참여해서 한 사람당 7,000원 정도 받았고 언니 방송국도 구경시켜주고 저랑 남편 돈까지 다 주면서 강의만 들어도 돈을 받는다며 재미를 느끼게 해주려 했죠. 그런데 그게 돈을 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돈 벌 생각을 조금도 안 합니다. 비누 만드는 걸 문화센터에서 배우길래 너무 잘 만든다, 예쁘다, 언니 재주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사업해보면 어때요? 언니가 이걸로 만들면 인터넷에 팔아줄게요. 하니까 웃기만 해요. 이쯤에서 어차피 시댁이 그 정도 경제적 뒷받침은 가능하고 시누이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냐고 하실 수 있는데 시부모님은 가끔 시누이는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시부모님도 돌아가시면 혼자 남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누이가 신경 쓰이시겠죠. 저도 결혼하면서 예상은 했지만 현실에서는 시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이는 거 한 개만 연습시켜서 겨우 끓이는 정도고 뭐 한다고 시작하면 다 사놓고 흐지부지 끝나서 창고랑 방에 물건은 쌓여있고 그런데 시부모님은 잘한다 칭찬만 하시고 그래서인지 뭐라도 조금이라도 시키거나 심기를 거스르면 짜증내고 말대꾸하고 방문 잠그고 또 가서 달래시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저런 시누이 경제적 뒷바라지에 심지어는 같이 살 수도 있다는 제 미래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시어머니가 밥상 차리는 거 거들 정도로 훈련을 조금 시키셨는데 숟가락, 젓가락 놓는 위치, 국그릇 놓는 위치도 몇 년간 맘대로 놓는데 그냥 놔두셔서 최근에 제가 바로 잡아줬습니다. 추가로 시댁에서 가입한 시부모님, 남편 사망보험이나 변액보험 수령인은
모두 신우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도와주시고 결혼 전에 해놓은 거니 그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자금 주실 때도 이거 내가 누나 적금해서 주는 거야. 누나 돈인데 그래도 너의 결혼 비용으로 필요하니까 누나한테 빌린 거다. 이러면서 주십니다. 평소 시부모님 행동은 신우의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시는지 시아버지는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는데, 신우이는 애정 결핍처럼 시아버지한테 오늘 강아지가 어땠다, 국 드실 거냐, 식사하시라 한마디씩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밥 반찬 다 해놓고 나가시고 비빔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다 비벼주고 생선 다 발라주고, 그 모습에 신우이는 또 자기 어린애로 본다고 반항하고,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남달라 평생 왕따로 살아 친구 한 명 없고, 저는 다 받아주니 이야기도 잘하고 제 말에 순응하는 편이지만 인간관계에 미묘한 눈치가 없고, 더 큰 문제는 모든 걸 다 아는 척 하다 보니 대화가 뚝뚝 끊깁니다. 먹어보고 그 장소에 가본 것처럼 경험했던 일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은 진짜 많아요. 본인 몸 상태, 예능 본 거, 그저 그런 뉴스 내용. 안 궁금한데 계속 말해요. 그리고 저랑 했던 이야기 하나도 안 빼고 다 시어머니께 전달하고요. 가끔 이야기 전달하는 것 때문에 오해 생길 뻔해서 저는 말을 최대한 아끼게 되었고요.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필터 또한 없기에 시댁에서는 최대한 말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최대한 친절하고 측은지심으로 잘해주려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저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앞에서 웃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화풀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신우이를 대하는 마음, 현명한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 처음 글 적어봤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많은 분들의 조언 읽고 또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도움을 끊으라고 하시네요. 저는 어떻게든 인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자칫하면 모든 게 저에게 넘어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찔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다 손 놓고 다 같이 만날 때만 만나려고요. 시어머니가 차라리 제 마음을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제 솔직한 감정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도 말하고 정리를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보험 문제도 남편과 상의해서 돌려드릴 것은 드리고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요. 따뜻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계속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고 도와주니까 책임지라 하는 겁니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거요. 님 그러는 동안 피를 나는 형제인 남편 뭐 하나요? 정말 책임지고 싶어요? 시부모 사오가 아니라 시모 사오에 떠안게 생겼는데 왜 아직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않는 신우 때문에 골치 아프고 있나요? 애비인 시부도 동생인 남편도 나 몰라라 하는데 말이죠. 댓글 2. 님 지금부터 모른 척하고 신우이와 시댁과 거리 두세요. 대놓고. 그래야 시부모님도 신우이도 님에게 의지 안 해요. 두 번째, 보험 관련 남편에게 통보해요. 니 죽으면 니 자식은 싸우더라도 님 앞으로 혹은 자식 앞으로 바꾸세요. 시부모님이 보험료 납부한 건 되돌려 드리고요. 댓글 3. 우선 지능 검사부터 받아봐요. 세상 속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전문가만이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경계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는 당연히 쓴이로 돌려놓으시고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로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건 그분들이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쓴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한 건 부모나 혹은 가족이지 시댁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쓴이의 신체적 나이가 갱년기, 폐경기가 올 때쯤엔 화병 나서 못 살아요. 그래도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신우이가 마냥 이뻐서 그러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걱정되어 말씀드려요. 두 번째 사연. 시어머님이 주신 장례삼을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래서 시어머니는 다르다고 하는구나. 딸 같은 며느리는 없는 거구나.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요. 저나 남편이나 야근이 많아요. 최근에 프로젝트가 더 많아서 일이 많았고 둘 다 피곤한 상태이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안면 근육 떨림 증상이 생겼어요. 심한 건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에게까지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시어머님이 장례삼을 보내셨어요. 장례삼 20부리를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 장례삼 집에 왔더라고요. 감사해요. 보내주셔서. 그거 도착했니? 그거 아들 15부리, 너 3부리, 그리고 너희 친언니 2부리 이렇게 먹어라. 남편 잘 챙겨주고 아침마다 먹여라. 그거 비싸게 주고 산 거다. 버리거나 남기지 말고 잘 챙겨 먹여. 하시더군요. 아침마다 남편을 먹이래요. 비싸게 산 거라고 아주 약간 생색내셨어요. 뭐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는 언니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친언니가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 남편보다 바쁘다 보니 사실상 챙겨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못 챙겼습니다. 남편은 안 챙겨주면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남편한테는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니 알아서 잘 챙겨 먹으라고 했고요. 저는 안 먹었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묘해서 그냥 손이 안 갔어요. 왜 기분 나쁜가 했더니 일도 내가 더 긴 시간 하고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아들은 15부리, 저는 3부리 개수 나눠주신 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혹여나 언니 갖다 줄까봐 언니 거는 2부리로 정해준 것 같고 생각할수록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결국 장례삼은 곰팡이가 핀 채로 방치가 되어버렸고 볼 때마다 그때 기분이 생각나는 마당에 곰팡이가 피니 싹 갖다 버렸어요. 자기 아들 챙기는 거면서 비싸게 어렵게 구한 거다 굳이 말하는 것도 치사하고 똑같이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하는 만큼 많이 벌어요. 그만큼 힘들고 몸으로 일하는 자영업자예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5부리와 3부리 정해주는 거 너무너무 짜증나요. 안 정해주면 반반 나눠 먹을까봐? 내가 언니까지 3등분해서 나눠 먹을까봐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예민하고 못됐나요? 줄 거면 같이 먹으라고 주던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비록 몸은 내가 더 힘들지만 안면 근육 떨림이 있는 남편을 먹이라고 보낸 거니 잘 챙겨줬어야 했나요? 장례삼 안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장례삼 먹는다고 남편이 낫는 것도 아닌데 먹을 거로 이러니 남편을 더 챙겨주기도 싫어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추가. 멀쩡한 장례삼을 버린 게 아니라 남편 보고 먹으라고 말해줬어요. 처음엔 남편 입에 직접 넣어주면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알아서 먹고 나가라고 했고 전 새벽에 출근했고 남편이 안 먹으니 곰팡이 펴서 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남편 제가 챙겨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린이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사준 거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 이 글에서 불편한 포인트는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 시댁에서 챙겨주신 것도 좋고 며느리 보고 같이 먹으라고 한 것도 다 좋은데 남편 챙겨줄 거면 남편한테 연락해서 챙겨 먹으라고 할 것이지 똑같이 바쁜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시다처럼 챙기라고 하면서 선심 쓰듯 나눠준 거지. 어떤 분의 유치원 선생님 비유가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영양제 사서 유치원 선생님께 챙겨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옆에 짝꿍한테 내 아들 챙겨 먹이라고 한 것과 같은 상황임. 장례삼 썩혀버린 건 아쉽지만 쓰니 보고 신보가 고약하다는 둥 나는 시댁이 남편 챙겨주면 좋다는 둥 하는 건 쓰니의 기분 나쁜 포인트와는 좀 다른 이야기임. 장례상이 썩는 게 왜 쓰니 탓인가? 남편이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될 일. 댓글 2. 글쓴이 기분 나쁠만 하네요. 손발가 생각하는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큰 성인을 일일이 챙겨 먹이나요? 그냥 남편한테 이거 네 어머니가 너 먹으라고 보내준 것이니 잘 챙겨 먹어라 하고 신경 껐어야죠. 근데 장례상 좀 많이 아깝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